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28호 제7면 기사입니다. 남양주시 장애인 평생학습 공모 사업 사업자 선정. 남양주시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과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 수행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으로는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등 6개 보조사업기관, 단체, 이 선정돼 수어 문학과 예술심리학 융합, 미술회화 등 8개의 장애 유형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복지관 등 8개 사업자가 맡아 3월 말부터 10월까지 장애인 평생교육 특화 사업으로 가족 힐링 캠프, 발달장애인 디지털 리터러시 등 11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 남양주시 수어통역센터의 수어문학 과정은 경기도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남양주시 청각장애인 학습자를 모집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건강한 사회 참여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선순환적 평생학습 시스템을 구축해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장애인 평생학습 사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평생학습과 평생학습 운영팀, 가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590-4082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양주시 수어통역센터, 시집 손으로 부르는 노래 출간. 남양주시 수어통역센터, 센터장 손정선. 는 지난 15일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코로나19 시대에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창작 시집 손으로 부르는 노래 출간 기념 출판 기념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간된 시집은 농인을 위한 일, 한 수업이라는 계기를 통해 농인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려 만들어진 경기도 최초의 농인이 창작한 시집이며 책이나 문장에 취약한 농인들도 얼마든지 시를 짓고 책도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이 시집에는 메인 작가 이현희 농시인의 시 26편을 포함 농회원들, 수어통역센터 직원, 외부 협력자 및 농사회 자녀들 시까지 총 96편의 시가 수록돼 있다. 시인이자 지도교사인 임한율 선생은 농인들의 순수한 시적 감성이 살아있는 진솔한 시들이 많아 지도와 감수하는 내내 감동과 놀라움의 연속이었다라고 소회를 밝히면서 특히 시집 출간을 기획한 수어통역센터 황정일 부장과 직원들, 농인들이 보기에도 지루하지 않게 시의 내용을 그림으로 디자인해 주신 자원봉사자 유경미 선생님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시의 메인 작가인 농인 이현희, 66세, 시는 처음엔 시를 잘 모르고 시작했는데 임한율 선생님의 지도로 시를 하나씩 쓰다 보니 동요와 동시를 사랑했었던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게 됐다라며 바쁘게 살면서 잊고 있었던 추억을 되살리도록 좋은 기회를 준 수어통역센터와 시집을 출간하기까지 여러모로 도와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남양주시 수어통역센터 관계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새기며 앞으로 농인들과 관련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그들도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등 감염 취약계층 신속항원 자가검사 키트 무상 지원. 남양주시는 면역 수준이 낮고 돌봄이 필요하거나 돌봄을 제공하는 계층의 우선 보호와 키트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임신부 등 감염 취약계층 6만 8천여 명에게 신속항원 자가검사 진단 키트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에는 임신부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염 취약계층과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어린이집, 노인 장애인 아동복지시설의 이용자와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지난 14일부터는 임신부 지원 분량 중 한 차 물량인 1만 7,600개가 일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포됐으며 관내 임신부는 오는 4월 8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자가진단 키트를 수령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시에는 임신 확인서나 임산부 수첩 등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수령이 가능하며 가족,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이대리 수령할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은 4월 초에 키트가 지급될 예정이며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은 각 시설을 통해 순차적으로 배부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지원으로 감염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통해 신속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자가검사 진단키트 지원 사업은 국비 7억 8,600만 원과 지방비 7억 8,600만 원으로 매칭된 예산으로 시행된다. 남양주시 매그너스 요양병원, 발달장애인 학생 지원을 위한 정기 후원금 전달. 남양주시는 지난 14일 복지국 회의실에서 수동면에 소재한 매그너스 요양병원 이사장 손희섭, 이 발달장애인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정기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매그너스 요양병원의 정기 후원금은 경기장애인 부모연대 남양주지부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6명의 대상자에게 지정 후원되며 발달장애인 학생 가정에 1년 동안 매월 20만 원씩 총 1,44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매그너스 요양병원 손희섭 이사장은 전달식에서 장애 학생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발달장애인 가정에 힘이 되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후원 대상 학생의 학부모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따뜻한 마음과 희망을 전해주신 매그너스 요양병원에 감사드리며 후원금은 교육비와 재활치료비 등으로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매그너스 요양병원은 지난 2007년에 개원해 외과, 내과, 물리 재활 치료 등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및 아동 정기 후원, 그룹 민간단체 후원, 노인 일자리 제공 등 지속적인 봉사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동두천시 중앙동 실업급여 및 국민취업제도 문해복지사각지대 발굴. 동두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4일 창의적이고 새로운 생활밀착형 방법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고용동부 동두천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를 방문하여 업무 관계자에게 실업급여 및 국민취업제도 신청 탈락 가구와 관련 서비스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어려움이 지속되는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제보를 요청하며 소통을 실시하였다. 또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작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포스터 부착과 상담 창구 사회복지 서비스 안내문 비치, 위기의심 주민에 대한 전화번호 스티커 배부 등 협조 사항을 설명하였다. 이준우 중앙동장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과 취업을 희망하는 수요가 매우 높은 현실을 반영, 고용노동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복지 위기가구를 능동적으로 찾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동두천시 보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다문화가정 동행특화사업. 동두천시 보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여운성 박미애는 지난 17일 생활이 어려운 다문화가정 5가구를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식품 박스, 냉동피자, 누룽지 삼계탕을 전달했다. 다문화가정 동행특화사업은 다문화 가정이 많은 보산동 특성을 살려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관내 저소득 다문화 가정을 발굴하여 생필품 전달과 아동 양육 환경을 확인하고 상담을 통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특화사업이다. 박미애 위원장은 고향을 떠나 생활하는 와중에 어려움이 있는 이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었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여운성 보산동장은 다문화 가정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